설명할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부분에서는 저희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서부터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은 마케팅보다는 뭐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설명되어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PPT를 좀 얘기하고, 저희 오늘은요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인스타그램의 그냥 구조, 얘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일단 제가 아마 두 회차에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두 번째 회차에서는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든지 인포크 링크와 같이 여러 가지 링크를 묶어서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해시태그예요. 물론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요즘엔 많이 없어진 편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해시태그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키워 나가셔야 되는 건 1차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의 퀄리티도 일단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글보다는 사진이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건 사람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인스타그램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는 데는 캡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캡션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때 설명글 같은 걸 적잖아요. 그걸 캡션이라고 해요. 물론 그 캡션 부분에 해시태그도 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캡션과 해시태그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거예요. 그 캡션과 해시태그는 뭐 블로그 파트나 유튜브 파트에서도 물론 들어보셨다시피 키워드들을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시태그라는 것은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컨텐츠를 분류하는 게 해시태그의 역할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들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을 때는 이런 해시태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브랜디드 해시태그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해시태그란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걸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고요. 게시글 또한 쉽게 검색에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브랜드 타깃 집단이 평소에 어떤 단어, 어떤 해시태그, 즉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해시태그를 최적화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건데, 고객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조사하시고 그 중에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걸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브랜드가 속한 업계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분석하세요. 그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요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고 있는지, 또는 잠재 고객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올릴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옛날 말로는 빅마우스, 즉 SNS나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부분에서 큰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실제 이러한 인플루언서는요,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에는 메가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구분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나노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정도는 충분히 되실 거예요. 일단 나노 인플루언서란 수백이나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SNS 이용자를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를 말하고요. 매크로 인플루언서라는 건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예인이나 소위 셀럽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즉 수백만 명까지도 영향을 이끄는 그런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메가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요, 유명인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보다 가까운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체험단들이 그런 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체험단들은요, 그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후기를 쓰게 해주면 그 후기를 쓰라고 하면 후기를 그래도 꽤 잘 써주시거든요. 즉 제품값 정도밖에 들지를 않아요. 실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컨텐츠를 많이 올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노나 아니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건 2019년 5월 달에 짐 스콰이어스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때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92%가 인스타에서 새 상품을 접한 후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85%는 제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63%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35%는 제품을 접하고 상품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이 제품은 정말 써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 또한 구매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이런 절차들이 SNS의 마케팅으로 들어오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정보 탐색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보 탐색은 일단은 네이버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하지만 정보를 탐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요리 레시피를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를 열어서 유튜브에다가 레시피를 쳐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딘가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를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저는 팝업 스토어에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보통 어디서 얻냐?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서 얻기도 하지만 SNS에 뜨는 내용을 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런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이유들은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리본을 묶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리본을 묶는 것들을 물론 그냥 대충 묶을 땐 그냥 묶으면 되는데 이쁘게 묶으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기에는 리본 묶는 거 겨우 그거 하는데 길게 보기는 싫다 보니까 쇼츠 같은 거 또는 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곤 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블로그를 주로 보셨겠지만 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려지는 정보들도 꽤나 괜찮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글이 장황하게 길지가 않아서 눈에 들어오기가 훨씬 쉬워요. 릴스 같은 경우도 짧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괜찮은 정보가 있다면 실제 지인에게 공유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리고 궁금한 내용 같은 거를 이미지로만 쉽게 보고 싶어서 이런 경우들이 SNS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는 단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높은데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들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비용이 되게 두드러지게 높다면 인스타그램은요, 그냥 심심해서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 보려고 또는 지인 간의 SNS로
활용하는 그런 비중이 높게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층은요, 보통 20대에서 30대 되는 여성층들이 많아요. 특히나 20대 여성이 콘텐츠 업로드나 댓글 달기, 정보 검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에 대한 이용 의향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 중에 61%는 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내 제품의 브랜드를 높일 수도 있고, 즉 이어져서 구매까지 유도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 게시물 광고 접촉 후에 구입 의향 여부를 따져보니까 일단은 게시물을 보고 또는 광고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입이나 이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72.4%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구입을 한 경우가 61.4%가 이 중에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 의향을 느끼거나 구매를 하게 한 요인을 따져보니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72%나 됐어요. 왜냐면 사진이 일단 좋으면요, 그냥 대충 찍는 것보다도 좀 더 화려하고 예쁜 사진이라면 내가 그 환경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72.0.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은 동영상이나 사진의 퀄리티도 조금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설명이랑 해시태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매가 하게 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다 했죠. 즉 게시물에 하트가 많아서가 22.4%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라 팬심으로 따라간 경우가 22% 정도 된다고 하네요. 보통 공구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실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은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도 열거든요. 그래서 뭐 선착순으로 뭐 어디 오시면은 뭐 몇 명까지 뭐를 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은 뭐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들도 나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은 인플루언서 자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처음 이제 만드는 경우, 또는 이제 인스타는 가지고 있지만 아마 개인 계정으로만 쓰시던 경우, 이런 경우들이 주로 있었을 건데요.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면 팔로워에 너무 집착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팔로워라는 거는 나를 따르는 자를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죠. 그 계정에 무엇인가를 올렸을 때 그 올린 내용들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팔로워거든요. 그러면 물론 팔로워가 많으면 좋기야 좋죠. 근데 이 팔로워의 질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팔로워를 처음에 이제 마케팅을 한답시고 팔로워가 많아야 돼 라고 하면서 팔로워를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팔로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매한 팔로워들은요, 대부분이 외국 계정이에요. 그리고 팔로워가 많은 거는 일단 팔로워 수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일단 보이기는 좋아요. 근데 그 팔로워들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내 게시글이 팔로워의 뉴스피드에 뜨는 거거든요. 그럼 좋아요도 해주고, 예를 들어 뭐 댓글도 남기고 공유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일종의 블로그의 이웃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도달이 일단 팔로워들에게 도달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이 제대로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응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또는 정말 좋은 게시글이면 공유도 하겠죠. 그러면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가 그렇게 보면 반응이 좋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좋은 게시물이니까 이 게시물을 팔로우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 영상 또는 추천 게시물로 퍼뜨려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공유를 안 누르고 좋아요를 안 누른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은 인스타가 생각하기에 이 게시물은 좋은 게시물이라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럼 도달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과 일단은 친구 관계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상한 계정, 예를 들어 뭐 부계정이라고 하죠. 부업 계정. 그런 부업 계정들과 내가 많이 팔로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이 생각하기론 내 계정도 부업 계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 수에 너무 집착해서 누구나 막 다 팔로우를 하시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팔로워가 많으면 좋은 거는 맞긴 한데 팔로워의 질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팔로워를 늘린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인스타그램에 내가 관련된 해시태그, 그러니까 내 그 계정을 좋아할 만한 그런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봐요. 그럼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해시태그 올린 것들, 게시글 올린 것들이 보이겠죠? 거기 계정 중에서 내 고객이 될 만한, 가망 고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 계정에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뭐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좀 정성을 조금 보이세요. 그리고 한 서너 개 정도의 게시글을 그렇게 보내다가 예를 들어서 팔로우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도 팔로우를 받아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팔로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류가 이어지는 게 더 정성적인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가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은 저번에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네이버에 카페에다가 이웃이라고 카페명을 찾아보면 이런 블로그 이웃 늘리기, 팔로워 만들기 카페들이 있어요. 뭐 요런 데도 좋고 요런 데도 좋고 어쨌든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선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출석을 몇 번 해야 되고 댓글을 적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요거 하고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이웃 맺기라든지 마팔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모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끼리는 서로 간에 어차피 팔로우를 늘리고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서이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은 좀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초반에 팔로우가 많이 안 늘었을 때 활용하시기는 괜찮으실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귀찮으시긴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아까 설명했던 것 때문에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어서 차라리 저게 나요. 사시는 것보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건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가져다 붙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팔, 마팔, 소통 이런 해시태그를 붙이면 반짝 효과로 좋아요나 팔로우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요. 아까 체험단 카페에서 제가 서이출하는 것과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마팔이나 좋아요를 늘리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매출로 이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쌓아놓는 것이 일단 초반에 팔로우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게시물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시고 그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망 고객이다 그러면 우리가 팔로우를 하는 게 좀 더 브랜딩도 되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서이추 같은 걸로 늘리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찾아서 정성적인 그런 팔로워를 늘려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생각보다 키워보려면 잘 안 키워지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게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정에 게시물이 쌓이고 소통을 활발하게 한 계정이 인기 게시물이나 둘러보기에 더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SNS 모든 것에 다 공통적이에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하기. 그리고 여기서 인스타그램의 계정은 우리가 키워나갈 때 너무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우리가 10개까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정을 10개 더 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계정 자체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로그인 해가지고 관리하는 계정은 10개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눠서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한다면, 계정은 일반적으로 팔로워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내 계정에 올린 글을 받아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어느 분야에 맞는 내용들을 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게 일단은 더 전문적이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컨셉을 잡아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아마 팔로우도 훨씬 더 빨리 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5번째,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무슨 도구예요? 광고 홍보 도구예요? 아니죠. SNS라는 거는 사람이 소통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광고 같은 느낌 또는 홍보 같은 느낌은 사실은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시물 자체에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계정이기 때문에 제품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을 올리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안에서 팔로우하는 기준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팔로우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팝업 스토어 같은 걸 좀 좋아한다 했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런 글이 자주 올라오는 계정, 그 글이 올라오는 계정이 있다면 나는 그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팔로우를 한다라는 게 72.7%.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게 58.8%.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퀄리티도 중요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더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을 갖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요게 팔로우의 기준에선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블로그 때도 유튜브 때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판매를 위할 것인지 브랜딩을 위할 것인지 정하셔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전환을 이룰 것인지까지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세부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 혼자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갈피가 안 잡힐 텐데요. 그렇다면 나 말고도 내 분야에서 미리 진출해 있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경쟁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소비자를 어떤 컨텐츠로 사로잡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세운 전략과 겹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스타가 상업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상업적인 어떤 광고나 흔해 빠진 사진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 녹여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올려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의 컨셉 정하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마케팅 운영 전략이 세워졌을 때 이미지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고객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테마로 운영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 마케팅을 할 제품의 느낌이 약간 색깔이 분홍색이다. 그러면 약간 분홍색 톤으로 게시물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색상톤까지 맞추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인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해시태그. 요건 어떤 얘기냐면 일단 해시태그를 쓰실 때 지금은 해시태그만이 아니라 캡션으로 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캡션과 해시태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이 이 사진이 캠핑 사진이구나, 이 사진이 예를 들어 춤추는 동영상이구나, 이것까지 파악을 못해요. 그거를 파악하게 하는 게 캡션이에요.
캡션이라는 게 동영상이나 글의 설명이라고 했죠. 그 설명 부분에다가 설명을 적으면서 해시태그를 넣는 건데 두 가지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시태그 또는 캡션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끔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하는 게시글들이 나오는 그거는 해시태그로 인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도 일단 중요하고 캡션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 요거는 이제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임시컷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진 또는 브랜드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좀 추천해 본다면 요즘 사이다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꼭 거기만이 아니니까 한번 다양하게 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셉을 맞춰서 올리세요. 여기 딱 어떤 느낌이에요? 네, 약간 맛있는 레스토랑의 그런 느낌이죠.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딱 열어서 보시면요, 글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사진도 중요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이 인스타그램이겠다, 그쵸? 그래서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려야 사람들이 이런 계정이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계정의 팔로우 신청까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와 게시물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기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해봤을 때 제가 냥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럼 냥이, 냥이스타그램, 뭐 냥이들, 냥이발 해서 각각의 해시태그들이 쫙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게시물이 엄청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중간 정도 가는 게 있죠. 그렇게 나눠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게시물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엄청 적은 게시물은 사람들이 찾는 게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씩 섞어서 쓰세요. 그러니까는 뭐 3개는 뭐 여기서 쓰고 뭐 몇 개는 여기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옛날에 한 15개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그만큼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렇게 넣는 게 좀 방해될 것 같으면 캡션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해시태그랑 캡션을 섞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쓰신다 라고 할 때도 너무 높은 해시태그만 쓰지 말고 낮은 해시태그도 써야 그 중에서 이제 경쟁을 했을 땐 내게 앞에 뜰 수가 있으니까 섞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는요,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나오는 게 해시태그라고 했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분류를 할 때도 내 계정이 어떤 것들을 올리는 계정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 이런 의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적은 해시태그라도 같은 속성의 해시태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작지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팔로우 포맷이 하기. 아까 얘기했듯이 마팔이라고만 쳐도 사실 많은 포스팅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분들의 일일이 팔로우 신청을 눌러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마팔을 늘리기 위해서 마팔 해주거든요. 그럼 팔로워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질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늘리실 때 일단 이웃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팔로우 신청한 것을 모두 그냥 예를 들어서 팔로우 이렇게 그냥 버튼을 빨리빨리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게시글에보다 팔로우를 한 30명 정도 빨리빨리 이렇게 누르다 보면요, 어뷰징이 걸려요. 어뷰징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마케팅한다 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인스타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팔로워를 늘리실 때도 약간의 시간 텀을 주시고 팔로워를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우 품앗이는요, 진성 고객이 아니죠. 서로 간에 그냥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팔로워를 늘리고자 할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로워의 최대치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가능하고요. 팔로워 취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팔로우 신청했는데 마팔로가 됐는데 저쪽에서 별로 예를 들어 활동 안 해주면은 우리는 그 팔로우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또 팔로우를 하면 돼요. 네, 최대치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2번 탭하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또는 사진 아래에 하트 모양이 있어서 하트를 눌러서 좋아요를 할 수도 있죠. 요 하트를 누른다는 건 관심을 뜻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하트를 눌러준 그 대상의 계정에 알림에 하트가 눌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게시물에 누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시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요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팔도 잘 이루어지겠죠. 이런 행위로 팔로우 수만으로 받는 마팔의 확률을 확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댓글 또한 상대방의 알림창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중에 얼마나 인스타그램을 쓰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열어보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혹시 어떤 부분일까 궁금하실까봐 잠깐 옆에다가 제 계정에 인스타그램에 화면을 잠깐 띄워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뭔 얘긴가 싶으신 분도 있으실까봐 잠깐 띄우고 있어요. 잠시만요. 빨리 뜨지. 하늘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닫았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이 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하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누가 게시물을 좋아한다라든지 누가 게시물 좋아한다든지 누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 알림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사람이 내 게시물을 이렇게 많이 좋아했어, 내 게시물에 이렇게 댓글도 남겼어, 이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이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 신청을 수락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타겟을 설정하고 어프로치하기.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팔로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스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팔로워가 필요하다 보니 내 인스타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인스타 계정이 건대에 위치한 라멘집이다. 그러면은 그 타겟은 당연히 그 건대 부근의 대학생일 테고, 학생들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가면서 앞에서의 방법을 시행하겠죠. 인스타는 컨셉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꾸준한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방법을 알면서 꾸준해야죠. 그게 바로 아까 해시태그 캡션이에요. 보통 하나의 글에는 해시태그는 최대 30개를 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해시태그와 게시물 간의 관련도를 따져보았을 때는 보통 한 9개에서 한 15개 정도 해시태그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관련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해시태그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해시태그를 쓰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많이 안 쓰신다면 어쨌든 캡션에다가 해시태그를 한 서너 개 정도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중요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자, 요거는 여행 관련 해시태그고요. 요거는 카페 관련 해시태그, 취미 관련 해시태그. 물론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은 해시태그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이 OOTD가 오늘의 패션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들을 달아요. 자, 인스타그램의 특별한 기능 살펴볼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스토리도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브랜드가 동영상의 컨텐츠를 활용하기에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예요. 일단 스토리가 하는 거는 일단 간편해요. 스토리에 올리기도 간편하고, 스토리에 올려놓으면은 24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들여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죠. 스토리는 요 위에 있는 요 동글동글한 버튼들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 팔로워들이 스토리를 올렸다면, 내가 팔로워한 사람들이 스토리를 올렸다면 여기 이렇게 뜨게 되고, 제가 이렇게 누르면 그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런 거. 자, 그래서 스토리는 그렇게 고퀄리티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최대 15초까지였는데 요즘은 더 길어지긴 했을 거예요. 어쨌든 최대 15초까지 짧은 영상을 통해 많은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제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모양으로 띄워져 있고, 브랜드 아이콘을 누르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를 꾸준히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이용해서 그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을 알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피컨 현상이 고퀄리티 영상이 아니더라도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실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올리거나 할 때 이런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또한 스토리에서는요, 질문 받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런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를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현장 스케치에서 저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어떤 홍보 같은 거를 할 때 스토리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은요, 스토리로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게시물, 일반 그 피드 게시물에다가는요,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URL을 넣을 수가 없어요. URL을 넣어도 링크가 안 걸려요. 인스타그램은 링크가 걸릴 수 있는 곳은 단지 내 프로필 창에 여기 프로필 창의 웹사이트에만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링크를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토리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어떤 제품을 봤을 때 링크를 눌러서 해당 그 연결된 하이퍼링크로 넘어가게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게 스토리를 활용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달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텐츠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질문을 달거나 선호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던 스와이프업, 요게 이제 링크로 바뀌었는데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더라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로 올린 것은 24시간 후면 사라지는 건 맞지만 내 계정에는 보관이라는 곳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내용은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포스팅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딱 24시간 동안 별도로 보여주는 기능이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보관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게시자에게만 보여지는 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 보시면 되겠죠. 사용자는 이처럼 저장된 스토리를 원하는 주제로 묶어서 자신의 프로필에 추가한다든지 피드에 게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개수 제한이 없이 게재가 가능해요. 가장 최근에 수정된 순서대로 프로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릴스타그램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은 릴스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우리 릴스라고 한다면 쇼핑 컨텐츠를 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릴스 시간이 15초였다면 15초에서 1분, 그리고 현재는 1분 30초까지도 길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릴스는 쇼핑 컨텐츠예요. 세로형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캡컷으로 제작해 보신 그게 바로 릴스에 올리면은 릴스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음악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제공되는 음악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제공되는 스티커나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개성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춤을 따라하는 어떤 챌린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지식들을 담은 릴스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짧은 어떤 지식, 보통 보면은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레시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릴스 영상을 딱 보면은 저한테 좀 활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짧은 어떤 지식을 담은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공유도 많이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또 저장도 많이 해요. 그만큼 그런 영상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차피 만드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캡컷 같은 걸로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시면은 많이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거고, 관련 컨텐츠에 대해, 관련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 릴스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계정에 팔로우도 많이 해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쇼핑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인스타그램에 쇼핑 태그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 태그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같이 찍었어요 해서 연결해서 그 사람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쇼핑 태그를 걸어 놓으면은 이 사람 부분을,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 상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이런 거는 아이더가 좀 잘하고 있길래 아이더 오피셜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이더가 키우고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여기서 한 상품을 눌러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쇼핑 태그예요. 샵 보기 눌러서 들어가면은 해당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들어와지고,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누르면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구매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되게 잘 돼 있죠. 그럼 아까 사이다 칭찬했으니까 사이다도 한번 볼까요? 샵 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다라고만 치면 안 나오네. 샵 사이다 쳐야겠다. 얘네는 이렇게 해서 연예인이 이제 올린 걸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다랑 아마 이분이 저분인가봐요. 정원영 씨인가봐요. 그래서 자기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해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샵 태그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샵을 연결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샵 대신에 그냥 다른 상품에 대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시냐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나 보면은 이렇게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요, 톤이 좀 비슷해요. 여기도 느낌이 좀 톤이 좀 비슷하게 나갔죠.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눌러보면 샵으로 연결이 되네요.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상품들 연결되어 있는 샵들 보이고, 눌러서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이게 연결을 하려면 일정 기준을 좀 충족해야 돼요. 일단 샵도 있어야 될 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여기 슬로소피라는 얘네 그 쇼핑몰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구매하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쇼핑 태그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비즈니스 계정일 때 쇼핑 태그 연결이 될 테고요. 페이지에다가 먼저 상품을 올리고 그거를 이제 쇼핑 태그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렇게 쇼핑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받는 이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전에 하는 게 상품 계정을 만들어서 그냥 상품 계정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요, 친구 소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이벤트들이 많은데, 소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골뱅이가 소환이에요. 골뱅이 적고 그 해당 그 친구 계정을 적으면 친구 게시물에 소환이 돼요. 이렇게 해서 소환을 시켜서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무슨 참여 글들 보면 그런 게 많은데요. 지금 마땅히 보일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보였겠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골뱅이 붙여서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게 소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사용자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환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알림에 이 글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소환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리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그램은 무엇이냐면 리포스트 인스타그램이라 해서 만약에 어떤 이벤트 글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는 그 이벤트 글을 널리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그램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기업에, 간단히 말하면 기업에 있는 저 인스타그램, 리그램 이벤트라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본인의 그 계정에 똑같이 올리는 게 리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장점이라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리그램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내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도달이 되겠죠. 리그램을 한다는 거는 그 리그램을 하는 사람의 계정, 즉 뉴스피드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친구가 많다면 그 친구들이 또 도달해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를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램 할 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언급도 집어넣게끔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림이 가고 태그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알림, 그리고 댓글로 만약에 언급을 하라고까지 한다면 총 3번의 알림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면은 그냥 잠깐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맞지는 않고요. 우리가 내 업체, 내 브랜드를 얼마나 자주 얘기해서 인식을 시키느냐, 이게 실제 마케팅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자, 현재 인스타그램의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집 모양 화면, 그죠? 집 모양 화면, 요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제일 처음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나와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각각의 친구들이 올린 스토리들이 보이고요. 눌러보면 그런 스토리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 밑에 보시면 피드라고 하는데 이 뉴스피드에는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이렇게 중간중간 껴서 보여요. 이 한일 NO1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 인스타그램의 서브 계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정에 좀 전에 제가 올린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그 게시물을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저희 수업할 때 상품 촬영 연습했던 거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계정의 게시글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일단 사진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이 보여요. 근데 글이 한 두 글자란다, 죄송해요. 2줄 정도만 보이고 더보기를 누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해시태그 얘기 드렸죠. 해시태그는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그에 이제 관련된 해시태그 인기 게시물을 따로 본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렸고요. 다른 계정들 보니까 동영상은 어때요? 이렇게 동영상은 재생이 돼요.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 보이지 않아요? 눈집게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 눈집게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찍어서 보여주니까 괜히 내가 갖고 싶어지고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게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활용되는 마케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적어놓긴 이렇게 적어내요. 눈 내리기 전에 하나 사놔야지. 릴스로 올린 게시글이래요. 요 이템이라는 이 계정은 요런 식으로 릴스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에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음악과 함께 릴스가 보이고요. 뭔가 되게 예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 계정을 다시 찾아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템을 소개해드려요 라고 해서 연결을 해놨는데 보시면 링크를 이렇게 연결했죠. 인포크 링크로 연결해서 여기를 누르면 그 상품들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어디 보자. 이게 번호로 이렇게 해놨는데 트리트레인 요거였죠. 모나마트. 이걸 사고자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그 상품을 사러 이렇게 들어가줘요. 근데 이 상품이 48,900원이래요. 괜찮다 하면 구매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 말인가 싶죠? 여기 보시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상품 그래요. 아까 눌러본 게 트리였으니까 여기를 눌러보면요. 이 상품에 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품을 파는 판매자를 보면은 카팅카라는 주식회사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파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것들 뜨는 것도 카팅카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이어야 돼. 만들었던가 어쨌든 올린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들어가서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팅카가 아니라 ENS 뭐 다른 곳으로 어쨌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분이 지금 올릴 때 그럼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로 보면은 이런데 이제 상품들은 보통 이 상품에 대해서 올릴 때 그 상품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보이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 산 상품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구매 대행이라고. 그럼 타오바오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 이렇게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만약에 저 상품이 괜찮아 보이나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보통은 가격 비교를 한다기보다 상품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고 그 상품을 사게 되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실제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들어갔을 때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을 사더라도 그 상품의 3%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 자체를 수익형으로 본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스를 이렇게 올려서 좀 재밌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아모레 올리시는 분인데 실제 이 명품 언니라는 분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인스타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콘텐츠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계신 거 확인되시죠? 네, 이런 분들도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까요? 충분히 만듭니다. 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 홈에 대해서 좀 소개하다 보니까 좀 딴 길로 샜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글이 올라왔을 때 이 글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 E/8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점점점 있죠. 이렇게 넘기면 다음 사진으로 넘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총 인스타그램은 사진 동영상에서 10장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화면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보여지는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리실 때 눈에 확 띌만한 그런 부분을 첫 화면으로 놓고 올리시면은 좀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HSL 테이블이라고 아이디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만드셨는데 앞에다가는 릴스에 올리는 릴스용 영상을 피드에다가 넣고 뒤에는 이렇게 각각의 그 화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글을 이렇게 적어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깔끔하게 보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장하고 만들어 보세요 해서 화살표를 딱 여기 이 부분에 갖다 놨죠. 이게 뭐냐면 저장이에요. 책갈피.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다라고 보이는 분은 여기 저장까지 다 유도가 되죠. 되게 좀 잘 만든 것 같네요. 자, 이 게시물은 좋아요가 963개가 받았다고 하고요.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105개 정도 이렇게 게시글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자세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글을 적을 때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모지를 이용해서 눈에 확 띌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 해시태그를 여기선 이렇게 이용했네요. 샵 유수영님, 샵 냄비바이큐.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해시태그를 넣은 부분이 강조가 돼서 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어느 부분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거나 이렇게를 못하잖아요. 그야말로 뭐 인용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약적인데, 강조하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모지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강조를 해놓으면 눈에 확 띄게 배치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진이 예쁘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예뻤을 때 일단 멈추게 되고, 여기서 정보가 좋다라고 하면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중에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자, 사진 요거 보고 만약 괜찮았으면 화면을 따닥 누르면 여기 좋아요가 체크가 되죠. 좋아요를 풀려면 요걸 누르면 다시 풀려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좋아요가 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요 표시, 요거는 뭐냐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여기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다 댓글을 적으면 댓글이 이런 식으로 달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이 계정의 주인이 이렇게 답글을 달기도 하죠. 이게 이제 댓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소통을 굉장히 자주자주 하는 거 보이죠? 여기 6시간 전에 글을 남기면 6시간 전에 답을 해요. 18시간 전에 글을 남기면 18시간 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소통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나누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게시글이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게시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그런 피드가 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요 종이 비행기는 뭐냐? 이 게시물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종이 비행기를 누르면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유하기를 눌러서 내가 카카오톡 같은 데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해서 URL 링크를 복사해서 뭐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이제 보낼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괜찮아서 나는 이거를 스토리에 넣겠다 하시면 스토리에 추가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퍼뜨리는 부분이 종이 비행기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드에 대해서는 쭉 설명한 것 같아요. 지금 HS 테이블이 지금 보니까 여기 서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있고 옆에 팔로우가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제 팔로워는 아니에요. 근데 추천 게시물로 인스타가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가 팔로우를 해서 이 사람의 계정에 게시글을 계속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은 게시글도 제 뉴스피드에 뜹니다. 제 인스타그램의 친구들이 글을 올린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글을 올린 걸 내가 다 확인한 경우는
인스타에서 이렇게 추천 게시글들을 섞어서 띄워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게시물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팔로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정 한번 찾아가 볼게요. HSL 뭐 테이블이라고 적혀있는 이 계정을 눌러보면은 여기 요리하는 디자이너라고 해서 게시글 한 317개, 팔로워는 5.2만 명, 팔로잉은 2738건 정도 팔로잉이 있다라고 보이죠?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인포크링크라는 어떤 링크를 쓰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신다면 인포크링크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보니까 공유랜다. 그 뭐지? 그 공구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12월 11일 날 요거 블렌더 파는 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날짜가 안 됐죠? 그 날짜가 되면 여기 눌러가지고 이 상품을 살 수 있게도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라이트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 스토리에 올린 것을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뽑아내면은 이 부분을 눌러서 이 사람이 스토리 올렸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털이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공구해요. 사람들이 공구하는 거 맞죠? 네. 메인하는 얘기 달라서. 네,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 팔로워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새로 만들었다면 팔로워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그냥 추천 영상, 추천 사진 정도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랑 다릅니다. 다만 구조는 비슷하죠? 여기에 지금 보면 얘네들도 아마 안 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팔로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올렸을 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스토리라든지 피드가 올라가는 그런 곳이고요. 자, 일단 홈화면 설명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옆에 지금 돋보기 모양 요거서부터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이 돋보기는 검색이에요. 자, 이렇게 누르면 또 화면이 저랑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화면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관심을 갖고 뭔가를 찾아보거나 좋아요를 한 게시물들이 있겠죠. 그 게시물들에 관련된 것들을 얘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눌러본 게시글로는 아무래도 제가 팝업 스토어 좋아한댔죠. 그래서 팝업 스토어 여기 떠 있는 거 보이고요. 이 아저씨는 화장하는 아저씨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라서 좀 자주 봤더니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MBTI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내향인 충전기 뭐 이런 것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뭔가 이제 검색하고 했던 것들, 검색했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렀거나 한 것들이 인스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검색 이 부분을 볼 건데요. 클릭해서 여기다가 뭔가 이제 찾아볼게요. 일단은 친절한 수정쌤 이렇게만 쳐볼까요? 물론 제 계정 말고도 다른 계정들도 나옵니다만 여기 뜨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뜨는 이유는 이 계정의 이름이 지금 보시면 친절한 수정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요거도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뜨는 거예요. 얘도 친절한 수정쌤 되어 있죠? 그래서 뜨는 거예요. 얘도 친절한 수정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뜨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검색했을 때 사람들한테 뜨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이름 부분에 그 내용, 그 키워드를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댕댕이라고 친다. 또는 고양이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댕댕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포메리안 댕댕이 김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래서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거니까 계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여기 오디오. 요거 오디오는 별로 찾을 일은 없으실 건데 댕댕이라는 이름의 오디오를 찾으실 때 그때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요건 아마 거의 안 찾으실 거라 넘어가고 태그. 태그는 해시태그가 달린 거죠. 댕댕이라고 제가 적으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건 게시물이 1944만 개나 돼요. 근데 댕댕이 그램만 들어가도 당장의 게시물 수가 579만 개로 줍니다. 이것도 많은 거죠. 댕댕이 옷은 9.3만. 이렇게 계정에 대한 해시태그가 얼마나 게시물에 쓰였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장소. 장소는요, 어느 장소를 등록을 해 놓은 경우에요. 만약 댕댕이라는 부수 이렇게 들어가면 그곳이 이렇게 장소로 등록돼 있죠. 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어쨌든 장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업체는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치고 장소를 찾아보면은 그 장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 장소의 인기글 또는 최근 게시물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로 넣어놓으면 일단 어느 장소에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인기 게시물, 최근 게시물도 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는 이 장소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이걸 못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업체를 장소에 띄우고 싶은데 내 업체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봐도 안 뜬다 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장소를 넣으세요. 그러면 한 1, 2주? 뭐 길게는 한 달 안에는 인스타에 장소가 떠요. 자, 릴스. 이거는 제가 이제 한일컴퓨터원이라고 해시태그 넣어가지고 릴스 올린 것들이 뜨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친구의 아이디를 적으면 친구 인스타그램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친구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검색어, 즉 키워드를 적으면 그에 이제 맞는 자료들이, 계정들이 찾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플러스 버튼은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긴 넘어갈게요. 지금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에서는 이 버튼이 안 보이고 좀 위쪽에 있어 보이죠? 여기 위쪽에 보일 건데 이 버튼은 우리가 게시물, 피드를 올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이나 스토리, 릴스, 라이브를 띄울 때 쓰는 버튼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옆에 있는 요 영화 표시 같은 거, 요게 릴스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를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피드에 나와 있는 이 화면도 휴라는 어떤 그 브랜드에서 띄운 릴스 화면이에요. 자, 어쨌든 릴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은 네, 좀 재밌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죠. 이런 것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리치맘 그리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시세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걸 가지고 박스를 가지고 저런 화로를 만들어요. 엄청 공은 들일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릴스라는 거는요, 우리가 심심할 때 릴스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다음 걸 보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게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친구한테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도달이 되는 게 릴스예요. 실제 릴스를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릴스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했는지 릴스의 재생수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서 제가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면은 상위 콘텐츠였던 요 릴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릴스에 대한 인사이트는 지금 보시면
팔로워인 사람보다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살펴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초 재생을 해서 본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또 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릴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도달한 계정을 보시면 팔로워보다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실제 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은 쇼핑 컨텐츠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어떤 정보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게시물에 대한 것보다 이렇게 릴스에 대한 게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게시물의 경우는 팔로워인 사람, 팔로워가 아닌 사람 보면은 팔로워인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아닌 사람들이 적게 반응하죠. 게시물은 아무래도 그 도달률이 릴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스토리는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라는 부분인데 개인 계정에선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돌렸을 때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릴스 자체가 그만큼 도달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 마지막 쪽에 있는 요 계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필은 나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요거 이제 제 개인 계정이고 여기 눌러보면은 지금 관리하는 계정들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계정 더 여러 개 있던 게 지금 연결을 아직 안 해놔서 3개만 보여요. 근데 계정을 추가하겠다 하면 계정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 계정을 알고 있다면 계정 이름하고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그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 최대 10개까지 연결해 놓고 동시에 로그인을 동시 접속을 할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정에 뭐가 새로운 게 있으면 이렇게 알림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알림을 했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알림에서 뭐 누가 좋아요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계정을 돌아가서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거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사진을 바꿨어요. 원래는 제 사진으로 넣었다가 얼마 전에 그냥 제가 그린 그림으로 사진을 좀 바꿔놓은 상태인데요. 보통은 이 부분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을 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이 있죠? 게시물은 내가 올린 게시글의 수고, 팔로워는 내 계정에 이제 내용, 뭐 소식 같은 걸 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팔로워라면, 팔로잉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에 게시글을 받아볼 때 팔로잉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검색했을 때 여기 이름 부분에 들어간 것이 뜬다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엘리를 찾아도 제 계정이 찾아져서 나오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소개글인데 소개글을 길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 짧게 적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소개글을 적을 때 요런 그림, 즉 이모지를 넣지 않으면 되게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꾸며서 적으실 때 이모지를 좀 활용해서 꾸미시면은 좀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소개글이거든요. 저는 소개글을 3줄을 적은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적었냐면 여기 있는 웹사이트가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밑에 있는 웹사이트를 눌러서 보기가 좀 쉬워지죠.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웹사이트는 보통 이제 인포크링크로 연결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과정에서 쇼핑몰로 연결하는 걸 설명하느라고 여기가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의 내용이 보이고 만약에 없앨 거면은 이거 삭제도 당연히 가능해요. 하이라이트의 활동 보면은 이 하이라이트가
몇 명에게 도달이 됐고 노출이 됐고 몇 명이 반응했고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이기 때문에 저는 연락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프로필 편집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프로필 편집으로 가면은 여기 프로필의 사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쁘게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사진을 넣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풍경으로 넣을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이 위치에 프로필의 사진이 바뀌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이름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키워드를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사용자 이름도 바꿀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바꿀 때 이 사용자 이름을 영문, 숫자 또는 영문 숫자로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다시 돌아가는 데는 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느라고 이름을 바꾸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소개글이 있는 데를 눌러서 소개글을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3줄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링크는 지금은 제가 링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저희 블로그로 연결하는 정도로만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URL은 잠깐 제가 제거를 하고, 자, 만약에 웹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링크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단은 네모 버튼 축소를 해서 저희 네이버 블로그 어플 설치했었으니까 어플에 가서 본인 계정 있죠? 본인 프로필 여기로 가면 여기 공유 있어요. 이거 공유 눌러서 URL 복사할게요. 그러면 URL이 복사가 됐고 여기 석삼자 눌러서 여기 아까 인스타 창으로 와서 외부 링크 추가 URL을 꾹 눌러서 붙여넣기 제목은 뭐 내가 알아보기 쉽게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외부 링크를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링크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레드라는 거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이 그 트위터 따라잡기용으로 만든 SNS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좀 띄우려고는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해보실 거면은 스레드까지 하셔서 꾸며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있는데 이건 추가로 하실 거면은 배지 표시하시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기 페이지 카테고리 연락처 옵션 이런 거 뜨는 거는 이런 게 이제 뜨는 거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아마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시키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의 경우는 내가 그냥 개인의 소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프로페셔널 계정을 갈 필요가 없겠지만 마케팅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꿨을 때도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는 게 다 가능해요. 여기 석삼자 여기 눌러서 보시면 설정 및 개인정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계정 상태? 계정 정보였던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 돌리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하다. 어디였더라? 계정센터로 가볼까요? 이거는 제 개인정보, 계정들이 여기 보인다라는 거고 개인 계정 가는 게 어쨌든 가능한데 지금 바로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거 바꾸는 것도 돼요. 자, 그리고 프로필 얘기 드렸고 활동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집 모양 눌렀을 때 여기 하트 이게 활동이었어요. 아마 알림으로 누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한 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 라고 했었고요. 물론 반응하려면 거기서 이제 클릭해서 답글이나 메시지 남기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종이 비행기는 뭐냐면 다이렉트 메일 즉 D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제 친구들 즉 팔로워들하고 얘기했었던 창들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계속 이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접속이 되어 있는 팔로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를 걸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계정을 직접 검색해서 말을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계정의 얘기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니까 이 계정의 얘기를 걸고 싶으면 메시지를 눌러서 얘기를 걸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거는 것도 문제가 없더라. 메뉴 여기 옆에 석삼자가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설정 항목인데요. 우리 설정 및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계정센터나 알림, 이용시간 등을 볼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 도구 및 관리 옵션에선 여기서 이제 계정 유형 전환이 여기 있었네요.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익화 상태 같은 경우도 따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익화 상태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여기 인스타가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봤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나가시면 아마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사이트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계정에 도달한 계정, 참여 계정 이런 것들을 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내 활동 요거는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이라든지 반응을 보인 어떤 태그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관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에 올렸던 것들이 하루 지나면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렸던 내용 중에서 띄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요거를 선택해서 하이라이트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꺼낼 때 보관이라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는 내 계정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할 때 계정의 그 계정명, 즉 아이디를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QR코드를 붙여놓고 찍어서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QR코드 저장됨은 제가 아까 인스타에서 괜찮은 것들 저장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리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물들을 저장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나중에 이거 따라서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 보는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런 게 저장. 뭐 관리 감독은 애들이 있을 때 관리하는 곳이고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그렇게도 공유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우리가 게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게시까지 하긴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해보고 스토리 올리고 하이라이트 넣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일단 게시를 해보려면 사진이 있으시거나 동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숙제라면 숙제일 수 있는데 핸드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주세요. 뭐 어떤 걸 올리시든 사실 상관은 없어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시면은 그대로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 아예 없으신 분들, 혹시 동영상 싹 지워버리신 분들은 그냥 뭐 주변에 아무거나 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찍어서 다음 시간에 연습할 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인스타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사이즈는 1:1 사이즈였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1:1로만 올리지는 않아요.
워낙에 릴스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16:9 사이즈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인스타의 사이즈로 올리겠다 하면은 1:1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릴스라는 곳에 또는 스토리라는 곳에 올릴 때는 16:9 사이즈를, 그러니까 9:16이죠? 세로니까 그 사이즈를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까지 맞춰서 찍으실 거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야 더 감사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